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자, 나태주 쓰기 위해서는 화성을 거쳐야 돼요. 자, 보시면 지구를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있고 거기가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가 있는데 이 지구의 전체 흐름에서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러시아는 뭐냐면 러시아는 사물을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다르게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을 따뜻한 어떤 꽃으로 바라봤다면 다른 분들은 이걸 그냥 오래 묵힌 항아리로 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특성은 뭐냐면 작품 자체를 항상 새로운 각도로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 새로운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러시아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작품을 바라볼 때 작가나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뭐 독재 정치하에서 나왔다든가 그런 사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작품의 완성도를 더 중요시해요. 작품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그것이 굉장히 꽃으로 보여요. 그게 여자가 썼던 남자가 썼던 그게 독재 정치하에 나왔던 아니 평화시대에 나왔던 상관이 없어요. 그 작품 자체가 완성도가 높느냐 이게 점수를 주는 게 러시아 쪽이에요. 그것이 형식주의 미평으로 그대로 유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유럽은 작품의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가장 더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아까 그거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보지 않게 어떤 사람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눈물은 다른 각도로 눈물은 뭐 새소리의 똥이다 뭐 이렇게 새소리가 나온 똥이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각도로 해석해야만이 유럽은 사랑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유럽은 그 새로운 해석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어디다 올려놓냐면 리듬 위에 이게 앞에 뒤에 가운데 음을 맞춰요. 그래서 유럽의 시는 보면은 앞에 음이 똑같아요. 보면 느로 후전하는 느 끝에는 가운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접치면 딱 이렇게 통일되게. 그래서 유럽은 리듬 위에다가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각도의 해석을 내놔야만이 그게 아름다운 시다 또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요. 미국은 그쪽이 아니라 미국은 주제를 있는 그대로 야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양동열 회장처럼 야무지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점수가 없어요. 이미지로 그려야지. 그림을 그려야 그림. 나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오늘 밤도 지새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미국은 점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틀에 낀 깃돌이가 울고 자빠졌네. 빗소리는 들려오는데 계속 꽁무지를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 쳐박고 깃돌 울고 자빠졌네. 이렇게 쓰란 말이야. 미국은 그걸 원해. 외롭단 말을 하지 마라. 고독하다는 말을 하면은 점수가 없어. 그냥 어떤 사물을 그렸는데 독자가 보니까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미국은 원해. 그리고 미국은 또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의미를 탁 던지면 그것이 그로 해석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용운의 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용운의 님은 실제로 그 40대에 자기가 정성껏 사랑했던 그분에게 바치는 시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33인이야. 독립운동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또, 이게 조국 해방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다운 어떤 사람이 사는 어떤 이상국가인가? 아니야, 이거는 불교 신자니까 아마 불교의 어떤 해탈의 세계일지 몰라. 아니면 점토 세계에 아주 모든 갈등이 해소된 그런 국가일지 몰라. 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한용운의 이름은 적어도 7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세븐 앰비거티 이론이라고 해요. 미국은 세븐 앰비거티 이론이 적용될수록 좋은 작품이에요. 하나의 의미가 하나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상징의 폭이 넓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상징의 폭이 넓을수록 좋은 점수를 줘요. 그 대신에 그거를 주제를 놓치려 하지 않고 그림 그리듯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특성이에요.
동양으로 오면 또 달라요. 동양은 뭐냐면 딱 읽었을 때 나태주 시를 읽었을 때 오는 그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거 있죠. 그걸 중요시해요. 이태백의 시나 두부의 시를 보면 읽으면 이렇게 뭉클하단 말이에요. 가령 두부의 시는 이래요. 자기가 한양을 장안을 왔는데 안독산 난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못 가요. 이 전쟁 뚫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고향에 있는 아내도 부모님도 너무 걱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또렷한 직업도 없고 뭐 전쟁터라 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상투가 이렇게 제대로 올려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지를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 상황을 어떻게 그리냐면 전쟁 상황을 상투를 이렇게 올렸는데 상투 올린 이 비녀를 상투가 이기지 못해요. 이렇게. 상투를 올려서 남자들도 상투 올리잖아요. 근데 올렸는데 이렇게 비녀를 꽂았어. 근데 비녀가 무거워서 상투가 내려가고. 건강할 때는 잘 먹었을 때는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탁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전쟁터라 한 3개월 못 먹었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 이렇게 상투를 꽂았는데 상투가 빡빡해서 못 쓰고 내 머리칼이 상투 하나를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두 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약에 우수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리가 딱 시집 한 권 늘 자리만 남았어. 그래서 지구상에 시집 한 권을 거기다 실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이 선발이 될까 하고 전 세계 시인들에게 투표를 했는데 1위로 누가? 듀보의 시집이 당선됐어요. 듀보의 시집 하나를 싣고 혹성으로 날아가서 지구에도 이런 시집을 내는 그런 문명국가였다고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듀보의 시에는 가슴 뭉클한 어떤 감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툭 때리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나태주 시가 작지만 가슴을 툭 때리는 맛이 있어요. 이미지라든가 뭐 실제 영상화나 이런 굉장히 약해요. 김소월의 시도 사실은 이미지는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도 김소월의 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가슴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제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전부 합하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 편의 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럽에 어떤 거? 작품성이 있어야 돼. 일단 작품성이 있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해석을 할 때 새로운 해석을 해야 돼. 누가 이미 했던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시인이요, 시인. 사람인에다가 시를 붙여가고 시인.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는 딱 그만두면 전 총리, 전 장관이야. 시인은 한 번 시인이 되면 전 시인은 없어. 끝까지 시인. 이 영예를 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못 갖는 그것을 내라고 말해요. 표현을 해내라고 말해요. 뭔 말일까? 새로운 인생의 해석을 내놓은 그런 시를 한 편을 내놓으라. 그런 인물을 주기 위해서 시인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는 뭐냐면 남들에 따라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그 각도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맨날 빨리만 하고 맨날 굳은 일만 했던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 그러면 그 각도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맨날 설거지만 했어. 설거지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맨날 그냥 호미질만 했어. 호미질 갖고 인생을 보는 거예요. 홈이 한 번 파칠 때마다 올라오는 어떤 울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 차문화를 하신 분들은 차문화를 하지 않는 분들 차문화를 통해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나는 차를 모르니까 그 세계로 볼 수는 없어. 그럼 나는 나대로 맨날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외로울 때 많이 울어. 울 때 그 울음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울음을 통해. 나는 거꾸로요. 내가 외로움 시를 3,000편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지겨워서 바꿔가지고 그리움을 썼는데 그리움이 3,000편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 찌들려 있는 외로움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복도에 있는 파람도 외로움을 통해서 보고, 밥도 차려졌는데 외로움을 통해서 보고, 모든 걸 외로움을 통해서 보면 또 달리 해석이 된다면,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누가 이미 썼던 것 같은, 누가 읽었던, 언제 한번 읽었던 것 같은, 이런 게, 내가 여기 전북문학 수상작이 여기 붙어 있는데, 그놈을 들고 갔는데, 내가 제일 늦게 갔어. 그때는 그냥 몇 만여 편이 그냥 이렇게 아직 걸어지지 않는 상태에 여기 귀퉁이가 촉촉촉촉촉촉 늘어났더라고. 나 혼자 이제 한 시간이면 마감이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이제 구경을 했는데, 세 코너 가니까 느낌이 뭐냐면, 너무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많아. 그냥 전부 그 계곡 물이 흐르고, 거기다가 나룻배 하나 있고, 낚시, 다 그려놨더만. 동양화는 전부 그려놨어. 네. 나룻배가 있고, 낚싯대 있고, 낚시하고 있고, 어떤 노인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뭐 하기 나르고, 걸작이 물 흐르고, 소나무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거의 그래. 그러니까 한 3칸 가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단 말이야, 기시감. 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시감이야, 기시감. 어디서 본 듯한 시를 쓰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내 독특한 개성인데, 욕은 아니지만, 그냥 싸가지 없이 써도 괜찮아. 나만이 바라보는 세계가 나오는 그대로. 거기를 어떻게, 앞에 다로 끝났으면 다로, 내로 끝나면 내로, 아니면 어로 끝났으면 어로, 이렇게 해서 리듬을 좀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미국에서처럼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세븐의 미기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되도록이면 주제를 피해가라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끝까지 안 나와야 돼. 다른 쪽으로 해야 돼. 너무 가슴이 추워요. 옷을 껴입어도 추워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잖아.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 이빨이 빠지도록 뽀뽀하고 싶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하는 표현을 해봐봐. 사랑하는 거. 나는 은행잎 밟은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려요. 당신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미 사랑 고백이 되고 있잖아. 다른 각도로 사랑 고백을 해보라고. 하여튼 나는 말도 이렇게 잘하는 거 같아. 나는 한번 열받으면 말을 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이미지로. 주제를 노출하지 마. 주제를 노출할수록 작품은 낮아지고 점수가 없어. 대상을 못 받아. 이미지로 그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해놓고 거기다가 마지막 거예요. 이 정수리에서 뒷줄기로 흐르는. 이렇게 딱 읽었을 때 뭐냐면, 맞아. 그래, 이게 인생인데 내가 왜 몰랐지? 아니면 내가 알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써버렸네. 그거야.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한숨 위 정말 인간다운 사람, 정말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거야 말이야. 끝까지 내 사랑을 받으라고. 내가 너 사랑한지 모르냐? 그래갖고 그 집 앞에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너 안 만나면 너 이빨 다 뽑아본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있을 때는 애둘러서 가서 병원비도 슬쩍 해결해주고 가고. 누가 해결해주는 게 뭐야? 그게 사랑이다 할 때, 맞아. 어쩌면 사랑은 너 없으면 없으면 나 진짜 죽여볼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멀리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사람을 성숙을 도와주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걸 느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줄기로 쫙 흐르는 전율이 있어요. 그 전율이 바로 나태주가 말하는 그 감성인 거예요. 인생에 참 의미를 만났을 때 그것이 전율로 흐르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하나 태어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시인이지만 많은 시를 썼지만, 저도 시를 많이 썼어요. 제가 시를 몇 편 썼을까 한번 해봤더니 거의 10,000편 넘었던 거예요. 근데 10,000편 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것들을 갖춘
완성도 높은 시 3편만 완성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그런 시인으로서의 그 성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시가 3편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2, 3년 했다고 이렇게 어깨 거들먹거리지 말고 수많은 길이 있어요. 수많은 탈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저는 46년 동안 47년째 시만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이 딱 오잖아요. 그 시 한 편, 몇 편 발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거의 알아요. 몇 단계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10,000단계가 있다면 그 중에 27단계 가고 계시구나. 100단계 넘었구나. 이게 순식간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자꾸 딱 발표하잖아요. 그럼 저는 점수로 그냥 바로 말해드리고 있어요. 27점인지, 52점인지, 85점인지, 92점인지. 이걸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그런 요소가 골고루 담겨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욕심난다. 이 시 욕심난다 할 때 그 시가 좋은 시예요. 어쩌면 이 시가 내 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를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래요. 저도 실은 이보다 더 말 잘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게 대학교 4년 동안 줄기차게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시 3편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